이 기록은 한 인간의 외로움을 먹이 삼아 파멸로 이끄는 가해자의 차가운 악마성에 집중합니다. 오늘은 일본 오사카 미나미의 화려한 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진우의 취재 수첩은 거짓된 친밀감을 무기로 한 포식자의 사냥 방식을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이것은 여인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이자 도시의 외로움이 어떻게 가장 비싼 상품이 되는지에 대한 서늘한 보고서입니다. 일본 오사카 미나미의 밤은 거짓말처럼 찬란합니다. 네온 사인이 쏟아져 내리는 거리를 걷다 보면 현실 감각이 흐릿해지죠. 그 환각의 중심에 호스트 클럽이 있습니다. 그곳은 외로운 여성들이 하룻밤의 왕비가 될 수 있는 정교하게 설계된 무대입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고 거짓된 사랑을 속삭이며 공허함을 값비싼 술로 채우는 곳. 저는 그 무대에서 가장 완벽한 상품이었던 한 남자, 리쿠를 추적하기 위해 오사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팔았던 꿈의 대가로 사라져 버린 한 여자, 아키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리쿠는 전형적인 인류 호스트였습니다. 섬세한 감정 연기, 상대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간파하는 통찰력,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드는 미소. 그는 사랑을 파는 연기자였고 그의 실적은 언제나 업계 최고였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아키코가 나타났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대화보다는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던 40살의 평범한 회사원. 그녀는 다른 고객들처럼 살갑게 굴지도 농담을 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돈이었죠. 균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리쿠의 눈에 아키코가 더 이상 고객이 아닌 일생일대의 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 그는 그날 밤 아키코만을 위한 샴페인 타워를 쌓아 올렸습니다. 수십 개의 잔이 위태롭게 탑을 이루고 그 위로 황금빛 액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거짓된 축복의 의식. 그날 밤 아키코가 지불한 1,000만 엔은 그녀의 영혼을 사들이기 위한 계약금과도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종속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신속합니다. 아키코는 리쿠라는 심연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리쿠는 가게 밖에서도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의 사소한 고민을 몇 시간이고 들어주었으며 다른 손님 때문에 힘들다며 그녀의 품에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키코에게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자 이해자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리쿠의 실적을 위해, 그의 자존심을 위해 아키코의 통장은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으로, 다음은 보험해약금으로, 그 다음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리쿠는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슬픈 얼굴로 자신의 목표, 실적과 다른 호스트와의 경쟁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아키코 씨만 있으면 괜찮아. 그의 이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것을 내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호스트 클럽으로 흘러 들어간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린 흔적. 그녀의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 아키코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졌고 집은 텅 비었으며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리쿠에게 쏟아부은 1억 엔이 넘는 돈과 함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도시에서 삭제되어 버린 겁니다. 오사카의 밤거리에서 진실을 찾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난 리쿠의 동료 호스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키코 씨, 그런 손님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의 세계에서 손님의 돈이 떨어지면 그 존재도 함께 지워지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키코는 그저 지나간 매상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쿠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착취당했던 다른 피해자를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리쿠의 수법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상대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고객들의 재무 상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친절과 눈물은 철저히 계산된 데이터에 기반한 연기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파산을 설계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결정적인 조각은 그가 사용하던 SNS의 비밀 계정이었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메시지 속에서 그는 동료에게 아키코를 마지막 데어다이유라고 칭하며 이것만 성공하면 은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키코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 즉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그가 쌓아 올린 샴페인 타워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사냥의 성공을 자축하는 전리품 탑이었습니다. 현재 아키코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은 리쿠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발적으로 돈을 썼고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리쿠는 얼마 뒤 오사카의 밤거리에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아마 지금쯤 다른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미제 실종으로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한 인간의 육체를 소멸시킨 것만이 살인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관계를, 사회적 존재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도시의 밤이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차갑고 잔혹한 형태의 살인입니다. 저는 가끔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쌓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화려하지만 텅 비어있고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도시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괴물의 초상이자 그 괴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희생자들의 위태로운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 흉터는 이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 오늘도 보이지 않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거짓된 위로가 결국 한 사람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찾아내어 그 진실을 묵직하게 전달하는 서진우 기자가 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